반갑습니다. 1969년생 기후생 닥디 선생님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8이라는 나이는 아직 현장에서 왕성하게 움직이는 분도 많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는 분도 많은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앞으로 얼마나 더 벌어야 하는지보다 지금까지 마련한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녀는 다 컸지만 마음 놓을 수 없고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할 일은 줄어들지 않아 답답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언제까지 이어가야 할까? 집과 땅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맞을까? 자녀를 도와주다가 정작 내 생활이 불안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면 오늘 말씀을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기후생 닥디 선생님들의 타고난 성향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재물과 일의 방향, 문서와 부동산 문제, 자녀와 배우자 관계, 건강과 사람, 인연, 그리고 58 이후 생활을 조금 더 편안하게 정돈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주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적힌 전화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상담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선생님께서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소망 한 가지를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선생님의 간절한 마음이 알맞은 때를 만나 기쁜 결과로 이어지기를 정성껏 기도하겠습니다. 말년의 흐름은 특정한 나이가 되면 갑자기 바뀌는 별도의 운이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했고 돈이 생겼을 때 무엇을 먼저 챙겼으며 가족의 문제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가 시간이 지나 생활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생 모든 일을 꼼꼼히 확인해온 사람은 이후에도 쉽게 손을 놓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믿지 못했던 사람은 몸이 힘들어져도 계속 혼자 책임지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년은 손을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일은 이어가되 불필요한 책임은 줄이고 재산을 단순하게 정리하며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때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와 배우자를 사랑하면서도 각자가 책임져야 할 몫을 구분하고 선생님이 사용할 시간과 돈을 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969년생 기후생 닥디 선생님들은 기토와 유금의 기운을 함께 품고 태어났습니다. 기토는 넓은 산이나 거친 바위보다 작물을 가꾸는 밭과 정원에 가까운 땅입니다. 주변을 세밀하게 살피고 필요한 것을 알맞게 채우며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키워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금은 이미 잘 다듬어진 금속이나 정교한 도구와 비슷합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걷어내고 완성도를 높이며 사물과 사람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성향을 만듭니다. 작은 흐트러짐과 잘못된 부분을 남들보다 빨리 발견하는 힘도 있습니다. 기토가 유금을 품은 기후생 선생님들은 정리하고 다듬는 능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일의 순서를 잡고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하며 마지막까지 완성도를 높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충 넘어가는 부분도 선생님 눈에는 금방 들어옵니다. 직장과 사업에서도 이러한 꼼꼼함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서류와 숫자, 일정과 약속을 정확하게 관리했고 누군가 실수한 부분을 찾아내 큰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선생님이 맡은 일은 깔끔하고 믿을 만하다는 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비슷합니다. 공과 금과 보험, 자녀 일정과 가족 행사를 챙기고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며 필요한 일이 빠지지 않도록 관리해왔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선생님이 알아서 챙겨주니 편했겠지만 선생님은 누구도 자신의 수고를 제대로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은 잘한 일보다 부족한 부분을 먼저 발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건과 일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일을 10가지 잘해도 한 가지 실수가 눈에 들어오고 자녀가 노력하고 있어도 아직 부족한 부분부터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알려주는 것이지만 상대는 계속 평가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와 배우자는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보다 집에서 듣는 지적을 더 아프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못을 바로잡기 전에 상대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말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참 잘했다. 다만 이것만 조금 살펴보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 같은 조언도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지적의 횟수를 줄인다고 선생님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금은 말과 표현에서도 날카로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은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돌려 말하기보다 필요한 내용을 분명히 전달하는 편입니다. 문제는 선생님의 말이 옳더라도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화가 난 순간에는 말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모욕이나 무시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기 어려우므로 중요한 대화일수록 감정이 가라앉은 뒤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걱정된다. 당신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 보십시오. 상대를 판단하는 말보다 상황을 함께 살펴보자는 말이 관계를 오래 지켜줍니다. 기후생 닭띠 선생님들은 자존심도 강한 편입니다. 자신이 해온 일과 살아온 방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다른 사람이 선생님의 능력과 수고를 가볍게 보는 것을 참기 어렵습니다. 노력한 만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조언을 듣지 않거나 배우자가 선생님의 판단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감정이 크게 상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문제의 내용보다 자신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다른 의견을 냈다고 해서 선생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녀와 배우자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판단하고 싶을 뿐입니다. 선생님의 경험을 존중하면서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면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은 속마음을 쉽게 꺼내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서운한 일이 생기면 바로 말하기보다 상대의 행동을 지켜보고 같은 일이 반복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 생각했지만 상대에게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신뢰가 일정한 선을 넘으면 갑자기 차갑게 돌아설 수 있습니다. 상대는 이유를 정확히 모른 채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가까운 가족과는 이렇게 마음속 점수를 매기는 방식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불편한 일이 생기면 작은 단계에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때는 내가 조금 서운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먼저 상의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상대가 선생님의 마음을 저절로 알아주기를 기다리다 보면 서운함만 깊어집니다. 기후생 닭띠 선생님들의 재물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돈을 허술하게 관리하는 편은 아닙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금액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필요한 때를 대비해 일정 부분을 남겨두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큰 돈을 한 번에 벌기보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차근차근 자산을 만들어 온 분도 많을 것입니다. 직장생활과 장사, 부업과 부동산을 통해 조금씩 기반을 넓혀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이든 대충 선택하지 않고 비교하고 확인한 뒤 결정하려 했을 것입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은 돈 자체보다 돈을 관리하는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통장과 보험, 카드와 대출 상태가 정리되어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가족이 계획 없이 돈을 쓰면 불안과 짜증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출을 통제하려 하면 가족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기준에서는 낭비처럼 보이지만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필요한 비용일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돈과 각자 자유롭게 쓸 돈을 나누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 전체의 생활비는 함께 기준을 정하되 일정 범위 안에서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이 모든 영수증과 소비를 검사하면 가족은 신뢰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물 관리에서는 복잡함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과 카드가 너무 많고 보험과 투자 상품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면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선생님은 지금 모두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시간이 지나면 관리에 피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용도가 비슷한 계좌는 정리하고 쓰지 않는 카드는 없애며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비용도 확인하십시오.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 현재 생활에 필요한지 다시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투자에서는 선생님의 분석력과 완벽주의를 함께 조심해야 합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은 충분한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뒤 움직이기 때문에 충동적인 결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옳다고 판단하면 반대 자료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랫동안 연구한 종목과 지역이라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세운 가정이 틀렸다면 판단을 수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알아봤는데 틀릴 일리가 없다는 마음이 손실을 키울 수 있습니다. 손해가 생겼을 때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오래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는 자존심보다 자금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매수 전에 손실을 어디까지 감당할지 정해두고 기준을 넘으면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주식과 토지, 상가와 지인의 사업에 돈을 넣을 때는 선생님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먼저 빼두십시오. 앞으로 사용할 생활비와 치료비, 주거비는 투자금과 분리해야 합니다. 손실이 생기더라도 일상이 흔들리지 않을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이익과 안전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제안은 경계하십시오. 특별한 정보라고 하면서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하거나 오늘 바로 입금해야 한다고 재촉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꼼꼼함을 인정하는 척하며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정확한 분이 확인하면 금방 아실 것이라는 말로 경계를 낮추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제안은 선생님의 자존심을 자극할 필요 없이 계약 내용과 자료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 오가는 일에서는 사람의 인상보다 문서와 책임 구조를 보십시오. 친한 지인과 형제, 자녀의 부탁이라도 큰 돈이라면 금액과 조건을 기록해야 합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은 가족 사이에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상대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속을 분명히 남기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대여인지 지원인지 처음부터 정하십시오. 돌려받을 생각으로 주었다면 상환 시기와 방식을 적어두고 아예 주기로 했다면 이후에 갚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의 집 마련과 사업 빈 문제로 큰 돈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은 자녀의 계획에서 부족한 부분을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결국 도와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움을 주기 전에는 문제의 원인이 해결될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자녀가 수입보다 많은 지출을 계속하고 있거나 사업 구조가 이미 불안하다면 부모 돈을 넣어도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자녀에게 현재의 재정 상황과 해결 계획을 직접 정리하게 하십시오. 부모가 모든 계산과 방법을 대신 준비하지 말고 자녀가 자기 문제를 숫자로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원하더라도 선생님의 생활을 보호할 자금은 남겨두십시오. 집을 담보로 잡아주거나 보증과 명의를 제공하는 선택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세금과 빚, 계약의 책임은 선생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은 자신보다 가족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와 손주에게는 필요한 물건을 바로 사주면서 본인의 안경과 치아, 침구와 신발은 계속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58 이후에는 선생님의 몸과 생활에 사용하는 돈을 후순위로 두지 마십시오. 눈과 귀, 치아와 관절을 제때 관리해야 일을 이어가고 사람을 만나며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생활을 편하게 만드는 비용은 사치가 아닙니다. 몸에 맞는 의자와 침대, 안전한 욕실과 편한 신발은 활동 능력을 보호해 줍니다. 돈을 모으는 목적 가운데 선생님의 생활을 편안하게 만드는 일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행과 취미, 친구와의 식사에 사용할 돈도 미리 정해 두십시오. 계획된 범위 안에서는 죄책감 없이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에게만 재산을 사용하고 선생님에게는 아무 기쁨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돈을 가진 의미가 줄어섭니다. 집과 땅을 포함한 문서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기후생 닭띠 선생님들은 부동산을 선택할 때 위치와 가격뿐 아니라 건물의 상태와 관리, 계약 조건까지 자세히 살피는 편입니다. 꼼꼼한 판단으로 큰 손해를 피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고른 재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지면 현실적인 변화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가치가 높았던 집과 상가도 지역과 수요가 달라지면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오래 보유한 집이나 토지가 있다면 현재의 역할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실제 수익을 만들고 있는지, 세금과 관리비만 나가는지, 선생님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자녀가 이어받을 뜻이 없다면 정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남겨주는 것만이 자녀를 위한 일은 아닙니다. 관리하기 어려운 부동산과 복잡한 지분을 남기면 자녀에게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매도를 원하지만 거래가 잘 되지 않는다면 희망 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의 차이를 확인하십시오. 선생님은 손해보고 파는 것을 싫어해 과거의 최고가를 계속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 세금과 수리비, 기회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수자의 첫 제안을 바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격과 계약 조건, 잔금 일정과 인도 시기, 하자, 책임을 차근차근 살펴야 합니다. 선생님의 꼼꼼함을 이때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십시오. 계약서에 없는 구두 약속은 나중에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리와 시설물 비용 부담에 관한 약속은 특약으로 분명하게 남겨야 합니다. 매도한 뒤에 돈은 미리 용도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거처에 사용할 금액과 생활비, 의료비, 투자금과 자녀 지원금을 나누어 두십시오. 현금이 생긴 뒤 주변에 부탁을 하나씩 들어주다 보면 선생님의 몫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고 자녀와 함께 사는 문제도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기후생 선생님들은 집안 정리와 생활 방식에 자신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녀 가족과 함께 살면 작은 습관 차이가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집이 정돈되지 않거나 손주 생활이 규칙적이지 않으면 자꾸 말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조언을 간섭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이가 좋은 것과 한 집에서 생활이 맞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녀와 가까운 곳에 별도의 거처를 마련하는 방식도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할 때 서로 도우면서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면 관계가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기로 했다면 생활비와 가사, 손주 돌봄, 개인 공간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집안일을 모두 떠안거나 자녀가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역할을 분명히 하십시오. 상속과 증여도 선생님의 판단이 또렷할 때 방향을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은 자녀마다 성격과 형편이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누구에게 무엇을 줄지 고민이 많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많이 챙긴 자녀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과 자녀들 사이의 균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선생님의 생활 자금이 가장 먼저 확보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사용할 집과 돈을 모두 나누어 준 뒤 자녀에게 의존하는 구조는 피하십시오. 선생님의 선택권을 지킬 자산은 마지막까지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과 증여에는 세금과 법률 문제가 따라오므로 가족끼리 말로만 정하지 마십시오.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선생님의 뜻이 실제로 효력을 갖도록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후생 닥티 선생님들의 자녀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자녀가 단정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시간과 약속을 지키고 맡은 일을 끝내며 돈을 계획적으로 써야 한다고 가르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가 직장을 자주 옮기고 생활이 정돈되지 않으며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크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자녀의 앞날이 걱정되어 말하지만 자녀는 계속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고민을 말할 때 부족한 점부터 찾지 마십시오. 먼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무엇이 가장 어려운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의 기준을 설명하기 전에 자녀의 상황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왜 그것밖에 못했느냐는 말보다 지금까지 어떤 방법을 써봤느냐고 묻는 편이 낫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정리하도록 도와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선택이 선생님의 예상과 다르다고 바로 잘못된 길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일과 결혼, 돈을 바라보는 방식은 세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와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결과를 책임지고 있다면 지켜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언을 따르는 것과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의견을 듣고도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뜸한 자녀에게 서운함을 지적하는 말로 표현하지 마십시오. 너는 부모가 죽어야 오겠구나 같은 말은 자녀에게 무거운 죄책감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다. 다음 주에는 함께 식사하면 좋겠다. 이렇게 선생님이 원하는 것을 직접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가 자주 찾아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정을 잘 꾸리고 부모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지 않으며 어려운 순간 외면하지 않는다면 좋은 인연입니다. 방문 횟수만으로 자녀 복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손주와의 관계에서는 선생님의 세심함이 좋은 장점이 됩니다. 손주의 작은 변화와 재능, 어려움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한 부분만 바로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손주가 노력한 과정과 잘하고 있는 점을 먼저 말해 주십시오. 지난번보다 많이 좋아졌구나. 꾸준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이런 말이 아이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손주의 성적과 외모, 생활 태도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은 발전시키려는 마음으로 말하지만 아이에게는 오래 남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손주 돌봄은 선생님의 체력과 일정 안에서 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과 요일을 넘겨 계속 맡다 보면 선생님의 병원과 개인 생활이 밀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책임질 부분은 분명하게 남겨두십시오. 배우자 관계에서는 기후생 선생님의 정확한 기준을 조금 부드럽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물건을 아무데나 두거나 약속을 잊고 돈을 계획 없이 쓰면 바로 지적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상대를 몰아붙이면 관계가 지칩니다. 반드시 고쳐야 할 일과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을 구별하십시오. 건강과 큰돈, 안전에 관한 문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되 사소한 생활 습관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집안의 모든 기준을 선생님 방식으로 맞추려 하면 배우자는 숨이 막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야기할 때 중간에 정답을 말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선생님은 이미 핵심을 파악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자기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고 재촉하기보다 당신이 그 일로 많이 답답했겠구나라고 말해 보십시오. 해결 방법을 나중에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건강을 챙길 때도 꾸중하는 말투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느냐보다 당신이 건강해야 같이 하고 싶은 일을 오래 할 수 있다고 말하면 마음이 더 잘 전달됩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게 감사의 말도 건네보십시오. 평생 책임을 다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는 직접적인 표현을 기다렸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한마디도 좋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선생님들은 혼자만의 질서와 시간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집을 원하는 방식대로 정리하고 돈과 일정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혼자 통제하려다 필요한 도움까지 거절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가족과 믿을 만한 지인에게 병원과 복용약, 중요한 서류의 위치를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두십시오. 취미와 운동, 종교와 지역 활동 가운데 선생님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을 고르십시오. 많은 사람과 친해질 필요는 없지만 속마음을 나눌 관계는 있어야 합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의 사람복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에게서 들어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고 돈과 일에서 책임을 분명히 하며 필요한 순간 실제로 힘을 보태는 사람이 좋은 인연입니다. 말은 화려하지만 행동이 자주 바뀌는 사람, 일이 생기면 선생님에게 마무리를 떠넘기는 사람, 선생님의 능력을 당연하게 이용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선생님을 지나치게 치켜세우며 투자와 사업을 권하는 사람도 조심하십시오. 선생님만 믿는다는 말로 책임을 넘기거나 정확한 본인이 대신 처리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선생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생님이 지쳤을 때 일을 나누고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할 때 솔직하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건강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기토와 유금의 기운을 가진 선생님들은 걱정과 긴장이 쌓이면 몸이 굳고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소화와 장의 상태, 목과 어깨, 치아와 호흡기, 피부의 변화를 꾸준히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눈의 피로와 수면 상태도 중요합니다. 세밀한 일을 오래 보고 휴대전화와 서류를 많이 확인하면 눈과 머리가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해결하지 못한 일을 계속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특정 질환이 반드시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에 반복되는 불편이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정확하게 검사받아야 합니다. 사주에서 건강을 살피는 이유는 미리 관리 방향을 찾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은 몸의 작은 변화에 민감하면서도 병원에 가기 전 혼자 여러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증상을 검색하고 주변 사례와 비교하다가 오히려 불안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의 정보는 참고로만 보고 선생님의 몸 상태는 의료진에게 확인하십시오. 검사를 받아야 할 때 정보를 더 모으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검진과 치과, 안과 진료를 일정에 미리 넣어 두십시오. 복용하는 약과 병원 정보는 가족 1명과 공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식품을 여러 가지 함께 먹는 것도 주의하십시오.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시작하지 말고 현재 복용하는 약과 맞는지 의사나 약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식사는 시간과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을 마무리하느라 식사를 늦추거나 혼자 있을 때 간단한 음식으로 때우지 마십시오. 단백질과 채소를 고르게 챙기고 몸 상태에 맞는 식단은 의료진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기후생 선생님들은 위생과 음식의 상태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입맛에 맞는 익숙한 음식만 반복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영양을 섭취하도록 식단을 조금씩 넓혀보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규칙적으로 이어가는 편이 잘 맞습니다. 다만 목표를 정하면 몸이 불편해도 계획을 지키려 할 수 있습니다. 정해둔 걸음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탄한 길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생활 속에 넣어 보십시오. 운동 다음 날까지 통증이 이어지면 양을 줄여야 합니다. 집 안에서는 정리정돈이 안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 물건을 너무 빽빽하게 쌓아두지 마십시오. 서랍과 선반에 오래된 물건이 가득하면 필요한 것을 꺼내다 다칠 수 있습니다. 욕실과 현관의 미끄러운 부분을 살피고 밤에 이동하는 길에는 조명을 마련하십시오. 높은 선반의 물건은 낮은 곳으로 옮기고 무거운 가구와 가전은 혼자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후생 선생님은 자신이 하면 깔끔하게 끝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집수리까지 직접 하려 할 수 있습니다. 전기와 가스 높은 곳의 작업은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보다 다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운전할 때는 다른 운전자의 실수가 눈에 들어와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느리게 가는 차와 끼어드는 차량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약속 시간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야간과 비 오는 날에는 시야와 피로를 고려해야 합니다. 장거리 운전 중에는 중간에 쉬고 약을 먹은 뒤 졸음이 느껴지면 운전하지 마십시오. 기후생 닭띠 선생님들에게는 정교함과 미적 감각을 사용할 수 있는 취미가 잘 맞습니다. 글쓰기와 서예, 그림과 사진, 바느질과 공예, 악기와 꽃 가꾸기처럼 세심하게 결과를 만들어가는 활동이 좋습니다. 정리와 기록을 좋아한다면 가족의 오래된 사진과 문서를 정돈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진마다 기억나는 이야기를 짧게 남겨두면 자녀와 손주에게 귀한 기록이 됩니다. 다만 취미에서도 완벽한 결과를 만들려고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잘해야만 가치 있는 활동은 아닙니다. 서툴고 느리더라도 즐거우면 충분합니다. 새로운 공부도 선생님의 생활에 생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사주와 역사, 휴대전화와 금융 지식, 글쓰기와 외국어처럼 관심 있는 분야를 하나씩 익혀보십시오. 여러 강좌를 한꺼번에 시작하기보다 한 가지를 골라 끝까지 이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선생님은 시작보다 완성을 통해 더 큰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살아온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 돈을 관리한 방법과 사람을 보며 배운 점, 가족을 지키며 느낀 마음을 글이나 음성으로 남겨보십시오. 자녀와 손주에게 경험을 전할 때는 가르치려는 말투보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이 좋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것이 정답이다 보다 나는 이런 일을 겪으며 이런 점을 배웠다고 말하면 상대도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의 말년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관리하려는 부담을 줄이십시오. 선생님만 알고 있는 집안일과 돈의 흐름을 배우자나 가족과 조금씩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재산 목록도 만들어 두십시오. 예금과 보험, 부동산과 투자, 빚과 받을 돈, 자동이체 내용을 정리하면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쉬워집니다. 사용하지 않는 통장과 카드, 유료 서비스는 줄이십시오. 관리할 것이 단순해지면 실수를 줄이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자녀에게 도울 수 있는 금액도 미리 정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부탁받은 날의 감정으로 결정하지 말고 선생님의 생활비와 의료비, 비상자금을 먼저 남겨두십시오. 돈과 부동산에 관한 계약은 아무리 잘 안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전문가나 믿을 만한 가족이 다른 위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말을 너무 오래 참지 마십시오. 불편한 점은 작은 단계에서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잘한 부분은 의식적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선생님을 위한 시간과 지출도 따로 마련하십시오. 가족과 일을 위한 일정만 채우지 말고 쉬는 날과 취미, 친구를 만나는 시간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후생 닭띠 선생님들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이 정확해야만 마음이 놓인다는 생각입니다. 사람과 생활에는 늘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긋난 일이 생겨도 큰 문제가 아니라면 넘어가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선생님만큼 꼼꼼하지 않다고 해서 무책임한 사람은 아닙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생활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상대의 부족한 점을 바로잡는 일보다 잘하는 부분을 인정해주는 일이 관계를 더 크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정확한 눈을 흠을 찾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사람의 장점과 노력을 발견하는 데에도 사용해 보십시오. 과거에 잘못 선택한 투자와 놓친 기회를 반복해서 떠올리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는 그때의 정보와 형편이 있었습니다. 같은 실수를 피할 기준을 얻었다면 이미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껴도 선생님의 삶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가족들이 선생님의 수고에 기대어 살아온 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의 좋은 말년은 더 많은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정돈하고 힘을 써야 할 일과 내려놓을 일을 구별하며 재산과 건강을 선생님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새로운 큰 돈이 생기지 않더라도 지금 마련한 자산이 생활과 건강을 안정적으로 받쳐준다면 좋은 재물복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돈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책임진다면 그것도 감사한 자녀복입니다. 많은 사람보다 약속을 지키고 선생님의 마음을 존중하는 몇 사람이 더 귀합니다. 넓고 화려한 집보다 선생님이 편하게 관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좋은 집일 수 있습니다. 1969년생 기후생 닭띠 선생님들은 살아오는 동안 작은 흐트러짐도 놓치지 않는 눈으로 일과 가족을 지켜오셨습니다. 남들이 대충 지나간 부분을 다시 살펴 큰 문제를 막았고 해야 할 일을 정확히 마무리하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꼼꼼함을 선생님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먼저 사용하십시오. 불필요한 계약과 물건을 줄이고 건강검진을 제때 받으며 힘든 부탁 앞에서는 선생님의 형편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집과 토지 문제로 고민하는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의 자존심과 과거의 가격보다 현재의 생활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보유하는 동안 들어가는 비용과 관리 부담, 매도한 뒤의 거처와 현금 사용 계획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녀의 돈 문제로 마음이 무거운 선생님께서는 해결책을 대신 만들어주기보다 자녀가 자신의 상황을 직접 정리하게 하십시오.
부모는 조언과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결과까지 대신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선생님께서는 맞는 말을 하는 것보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실수는 조금 눈 감아주고 고마운 부분은 말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지내는 선생님께서는 정돈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관계를 남겨두십시오.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한 순간 연락할 사람과 필요한 정보를 나누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이 걱정되는 선생님께서는 혼자 판단하며 검사를 미루지 마십시오. 몸의 변화는 의료진에게 확인하고 일정한 식사와 수면, 무리 없는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1969년생 기후생 닥디 선생님들의 소중한 재산은 무리한 투자와 보증, 명예 문제와 가족의 반복되는 부탁으로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받쳐주기를 바랍니다. 올해 마음을 무겁게 했던 집과 토지의 문서도 선생님께 유리한 조건을 만나 깔끔하게 정리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일과 가정을 책임지며 손주들은 건강하고 반듯하게 성장해 선생님의 마음에 기쁨을 더해 주기를 바랍니다. 가족 사이에는 지적과 평가보다 인정과 따뜻한 격려가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분들은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며 편안한 동반자로 지내고 혼자 계신 분들은 선생님의 섬세한 마음을 이해하는 좋은 친구와 이웃이 곁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의 몸은 좋아하는 일과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이어갈 만큼의 힘을 오래 유지하고 불편한 부분은 늦지 않게 발견되어 잘 관리되기를 바랍니다. 밤에는 해결하지 못한 일과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깊이 쉬며 사고 없이 안정된 하루가 이어지기를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선생님의 마음의 작은 방향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58 이후 꼭 이루고 싶은 소망 한 가지를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건강하게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고 싶은 바람도 좋고 집과 토지가 만족스러운 조건에서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좋으며 자녀와 가족이 각자의 자리에서 안정되기를 바라는 기도도 좋습니다. 개인 사주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성함과 생년월일시, 양력과 음력 여부, 성별, 지금 가장 궁금하신 내용을 함께 적어주십시오. 태어난 시간을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에는 기억하고 계신 범위까지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1969년생 기후생 닥디 선생님들, 앞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찾아 고치느라 마음이 바쁜 날보다 이미 잘 이루어 놓은 것을 인정하고 편안히 누리는 날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의 정확한 판단력은 재산과 문서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오랫동안 쌓아온 성실함은 좋은 신뢰와 인연으로 돌아오며 가족과 건강에는 맑고 안정된 기운이 오래 머물기를 정성껏 기도하겠습니다. 기후생 닥디 선생님들의 남은 세월이 잘 가꾸어진 들판 위에 반듯하게 빛나는 보석처럼 단정하고 풍요롭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